이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 먼저 개요. 자, 이게 뭔가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사람 최순실 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유명했죠? 청문회에서. 그렇죠. 그리고 일시는 언제냐? 작년 8월 16일부터 9월 24일에 걸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도를 통해서 계속 소개해 드릴 텐데 좀 오늘은 저희 시간에는 그중에 일부만을 소개합니다. 아이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블루 물결 무늬 2개 원 하트 표시. 청와대의 청이고 최서원 개명 이름의 원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저희가 뽑아본 내용.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비자 받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과 신뢰로 살면 돼요. 하면 돼요. 이런 내용인데 오타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꼬박꼬박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신뢰, 믿음. 이게 이제 순실 네. 게이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언어 세계에 있어서 또 정말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요. 네. 드라마도 좋아하시지만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자주 보셨다는 이유가 동물은 배신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대로 살아라는 거는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랑 같이 일했던 그 밑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제일 경계했던 게 뭐냐면은 아랫 사람들끼리 서로 뭉치는 거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랫 사람들끼리 뭉치면 아까 우리 노조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제 자신이 훨씬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꽤 신경을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개별 네. 관리하면서 나는 너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으니까 너도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라. 그러니까 나한테 배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김 변호사님, 그게 이른바 독재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디바이드 앤 룰. 그런 일종의 그 관리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성을 강요하는 건데 충성을 강요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너도 나에게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 그러면서 절대 배반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과 신뢰는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과 신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도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박근혜 과회장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신뢰를 중요시하고 강조를 한다. 최순실 씨가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해서 뭔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뭐 노승일이나 고영태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 때 갔을 때요. 네. 얼마나 최순실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었냐면 자기는 독일 가서 아예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독일에서 2주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최순실의 태도가 확 변하면서 하대를 하고 무시를 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노승일 씨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또 믿음과 신뢰가 또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보고 얘기를 네. 차교수께 듣겠는데요. 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이더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신뢰와 믿음. 이번엔 순서를 바꿉니다. 미래의 길이 열릴 거예요. 잘 지내고 아이들 전부. 아이들이 누굴까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유연이라고 표현되는 정유라, 신주평, 뭐 동행자들 다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전부 잘 손주까지. 부탁합니다. 손주까지. 자, 마지막 내용 재밌죠? 난 독일 폰 되니까 언제든 전화해라. 네. 사실 신뢰와 믿음, 미래의 길, 저기는 노승일 씨 신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승일 네. 씨가 저때 이 독일을 갈 때 제가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거기 거의 살려고가 완전 이주를 해서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죠. 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독일의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노승일 씨가 거기서 가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한 소득을 몇 년 동안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일정한 소득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만 원 정도를 한 3년 정도를 계속 받으면 네. 독일에서 아마 영주권을 내주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만 주고 그러니까 300만 원을 주고 하면 영주권을 만약에 해서 노승일 씨가 완전 안정적인 신분을 취하게 되면 자신의 말을 안 따를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을 한 200만 원 주면서 그러니까 노승일 씨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하면 내가 돈도 주고 당신이 영주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승일 씨를 일종의 딱
고리를 딱 엮어서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 거니까. 유사 종교 냄새 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멀리서 떨어져서 리모컨으로 마치 조종을 하듯이 이 노승일 씨의 불안한 이 처지를 이용을 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미래가 열린다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근데 그 문제는 그 부분을 최순실 씨가 지키지를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노승일 씨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온 거죠. 자기는 네. 믿음과 신뢰로 하라고 해놓고 믿음과 신뢰를 안 지켰다는 얘기. 지금 유사 종교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 믿음과 신뢰. 근데 신뢰는 한자어고요. 믿음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을. 동어 반복이에요. 네. 동어 반복 아닙니까? 네, 네. 믿음과 믿음 하면 이게 뭐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 거기다 영어 하나 또 쓰면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네.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저 유사 종교 냄새가 난다는 게 그 국회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헌영 과장이 뭐라고 그랬죠? 최순실 씨는 맑은 영혼을 그게- 맑은 영혼을 중요시한다. 전에는 그래서 순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동물들처럼요. 배신을 안 하는 게 맑은 영혼인 거예요. 네. 예. 자, 네.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날 주고받은 카톡인데요. 이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얼마나 끔찍하고 사랑했느냐가 드러납니다. 보시면요. 최순실 씨가 내일은 말 안장을 사러 가야 한다. 마장에 필요한 건 내일 사야 해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노승일 씨가 네, 알겠습니다. 유연히 하고 가서 스케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계속 지시가 이어지는데요. 자, 시합 스케줄 카톡을 보내달라. 우선 쉬웠다 거부터 먼저 보내달라라고 챙깁니다. 그러자 메일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노승일 씨가 답을 하고요. 그러자 최순실 씨가 보내고 카톡을 달라. 시합 신청 월요일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 안장부터 시합 일정, 그리고 시합 신청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런 정도의 지시와 그 메일 보고들이다. 뭐 알겠습니다 하는 거 보시면요. 일단요, 이 모든 것이 정유라한테 맞춰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내용보다도 정유라 어떤 스케줄에 관해서 노승희한테 다 지시를 하고 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으면 뭐 오늘 뭐 어느 정도 어떤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겠지 할 수도 있는 불구하고 저렇게 시간별을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유라한테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코어 스포츠, 코레 스포츠라고 합니다만 가서 그거 설립부터 시작하고 다 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일단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돈을 받는 것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 계속 정유라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서 노승일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삼성과 관련해서 돈 받은 거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을 갖다 노승일 씨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 네. 그 부분도 다 특검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정유라와 관련된 삼성의 어떤 승마와 관련된 그런 뇌물 의혹이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안장 사와라, 뭐 사와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유라, 유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말 타고 50억짜리죠. 두 마리 말을 하루에 탔는데 그걸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회장님께 이걸 보내드리자 하는 내용 전에 나왔는데 여기와 이 퍼즐이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정윤 선수 좋아. 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너무 컸어, 용량이.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죠. 예. 안장, 안구, 뭐 안장 마구 사가지고 네. 채워서 이제 두 마리 50억 원이 넘는 저 두 마리 말 타는 모습 보며 네.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교신했다는 것과 이거랑요 아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카톡으로는 짧은 뭐 이런 그 문자나 이런 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네. 근데 저걸 그 정유라가 말을 타는 모습을 보고 회장님 최순실 내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런 얘기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는 안 그렇죠. 보내주지가 않는다. 그리고요, 지금 사실 이제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에게 요구하는 저 역할은요,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 하면 이제 집사 역할이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쓰는 거는 뒤치다거리 다 해달라는 건데요. 네. 근데 독일하고 이제 한국하고 한 시차가 한 10시간 정도 나나요? 근데 최순실 씨 성격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저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잠잘 시간이면 얘도 이게 막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쭉 하다 보면요. 며칠 하다 보면 거의 노이로제 걸린다. 그러니까 저 비슷한 경험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네. 네, 다음 걸 또 저희가 입수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 사위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신주평 씨죠. 이 신주평 씨가 이 최 씨 일가에 불만이 있었다는 내용, 최순실 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네. 잠시 주평이와 이야기를 단둘이 나눴습니다. 주평이는 유연히 운동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심성은 참 고운 아이입니다. 중간에 생략된 내용은 저희가 뺐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주평이가 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서 삐뚤어진 마음을 잘 잡아주세요. 주평이도 말을 좀 타게 하세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신주평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실 좀 지우고 싶었던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본인의 딸이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진짜 올림픽을 향해서 진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잠시 눈을 딴 데로 한눈을 팔아가지고 신주평이라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앉아 또 그 사랑을 하면서 이 상당히 일탈을 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바로 조폭을 동원해서 떼놓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아닙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떼놓지 못하고 결국 애까지 생기는 바람에 딸이 임신하고 그래서 애까지 놓고 할 수 없이 신주평을 딸려 보내서 독일까지 보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가 그러면 그 말을 타는데 승마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신주평 씨하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 같은 것들이 신경을 쓰면서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존재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이 신주평 씨에 대해서 참 많은 질타나 이런 걸 했겠죠. 그걸 지켜보는 노승일 씨 입장에서는 야, 이 친구 참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실 신주평이도 정유라가 운동하기만 잘 도와주고 싶다. 심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 노승일 씨 입장에서는 이 신주평을 좀 보호해주고 좀 좋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좋게 얘기하는 게 확 느껴져요. 그렇죠. 느껴지는데 근데 최순실은 뭐라 하냐면 여전히 삐뚤어진 마음이다. 너가 잘못하면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감시해라는 그러한 비싼 말 좀 태워줘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평이도 말 좀 타게 해줘라. 그래서 원래 신주평 씨도 말을 관리하면서 말을 조금 탔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평 씨가 말을 타면 정유라도 말을 타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유인책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레사지용 말, 이 드레사지가 이제 마장마술 아닙니까? 30억 원짜리 말은요, 웬만한 사람이 올라타면 알아서 해줍니다. 네. 자, 이 신주평 씨, 최순실 씨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신주평 씨가 최순실 씨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국내에서 한 단독 인터뷰입니다. 저희를 반대하실 때도 뭐 조폭이 찾아오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용돈을 승마장에 뿌려줬다.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집안 세력 같은 경우 이제 저희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쪽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차이가 좀이 아니라 이제 많이 차이가 나니까 태도나 이런 거에서 무시하는 경향은 솔직히 받긴 했었죠.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 용돈을 던지면 어떻게 기어서 받고 했다는데 근데 그런 내용 아니다는데 그게 아마 저게 어느 말이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갑질하고도 남을 그런 스타일인데 네. 아마 신주평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태도나 그러면서 무시하는 건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완곡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 아까 그 카톡 내에 보면 삐뚤어진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삐뚤어진 마음이라고. 네,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한번 그런 거에 꽂히면 그걸 절대 바꾸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 초반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입장을 잘 안 바꾼다. 그렇죠.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 그런 마음에 한번 들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갑질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주평 씨가 최순실 씨나 아니면 정유라한테 아무리 잘해도 결국 최순실 씨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결국 신주평 씨는 그 노승일 부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마음 심성이 곱다고 얘기한 거 보면 저는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심성이 고운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최순실 씨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견디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정유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네.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못 견디고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를 의원들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저 큰 산들이 더 많이 있다. 노승일 부장이 화가 난 이유가 좀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자기도 명색이 부장인데 이렇게까지 시시콜콜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거는 정리해서 내 통장에 넣어놓으세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장 참 여러 번 삽니다. 오늘 안장하고 도구 다 사세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저녁 6시 뒤셀도르프에 사는 지인과 저녁 먹기로 했는데 잠시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가 재밌죠? 회사 관련 얘기는 하지 말고 만나세요. 네, 오늘 겨울이불 구입하겠습니다. 인편 가는 편에 사무용품, 전기담요 보낼게요. 자, 거의 집사란 말 맞아요. 네, 집사죠. 저 정도 되면요. 거기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도 때도 없이 저런 요구가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적 생활도 일일이 하나 다 이렇게 최 선생님께 컨펌을 받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저런 모습이 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참 맺힌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분 있잖아요. 뭐 재벌 회장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시더라도요. 네. 뭐 저런 그 약간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말이에요. 저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겨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과 관련해서 대량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구두 닦을 시간이 없으면 그 구두 갖고 와갖고 옆에 가갖고 구두 수선해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무슨 저 서비스는 할 수 있을 정도 24시간 풀 서비스 하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 부장은 참 굉장한 저 노력 봉사를 한 거죠. 네. 굉장한 노력 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이 코레스포츠라는 회사의 직원 아닙니까? 이 노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최순실 씨의 잔심부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노승일 씨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지금 최순실 씨는 카톡을 통해서 거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노승일 씨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옆방에 있는 것 같아요. 옆방에 거의 CCTV 틀어놓고 딱 감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회사 관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회사가 뭔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스스로 그렇군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나가서 왜곡하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입단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인편 가는 편에 이 사무용품하고 전기담요 보낼게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왜 최순실 씨가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그 있던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 부장을 이 대한항공에 압력 넣어서 이 제주지점장으로 발령냈지 않습니까? 그런 인편 말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그런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독일로 가는 물품을 보내고 하는데 인프라를 네. 자기 위주로 다 깔아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보면 이 지금 그때 항공사 직원에게 왜 자기가 그 사람을 그 대한항공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영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를 이 대화록에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입수한 이 SNS 대화록, 저희는 일부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더 많은 내용, 더 놀라운 내용,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시사 토크 프로그램 또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여러분께 예고한 내용들을 보도해 드렸고요.